자, 최근 들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한 산업이 있어요. 바로 우주관광 산업이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으로 간다는 계획이고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달 기지를 세운다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를 제치고 인류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입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버진 그룹의 회장으로 정말 유명한 억만장자인데요. 이 버진 그룹에 속한 기업들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져요. 항공사, 미디어, 관광 등등 총 6개 사업, 20개 법인을 갖고 있죠. 이 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을지는 굳이 말을 더 안 해도 되겠죠. 자, 어쨌든 2021년 7월 11일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은 민간 우주 관광을 최초로 실행하겠다는 목표로 미국 뉴멕시코로 떠났습니다. 이곳에는 버진 갤럭틱의 우주공항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가 있고요. 여기서 출발한 버진 갤럭틱의 모선 이브는 이륙 55분 후 지구 14km 상공에서 우주선 유니티를 분리했고, 유니티는 약 60초 동안 로켓 엔진을 점화해서 최고 마하 3의 속도로 고도 86km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주까지 바로 수직으로 쌓아올린 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높이까지 간 다음에 아주 높은 고도에서 우주선을 분리, 로켓을 재점화한 거죠. 버진 갤럭틱 본사의 소식에 따르면은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지상에서 곧장 쏴올릴 때에 비해서 공기 저항도 덜하고 모선의 가속을 타고 날아갈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1시간 만에 유니티를 타고 미세 중력 영역에 진입한 다음에 브랜슨 회장을 포함한 승객들은 좌석 버클을 풀고 약 4분 정도 미세 중력 상태를 직접 체험한 다음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날 있었던 모든 비행 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브랜슨 회장은 착륙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일대 마법 같은 경험이었다. 아직도 우주에 있는 것만 같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비행은 내년 판매 예정인 우주관광 비행의 시험대였다. 향후 사업 계획까지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사업가적인 면모죠. 버진 갤럭틱이 대단한 성과를 이루긴 했는데 사실 원래 목표보다는 많이 미뤄진 상황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20년 6월 첫 상업 비행을 시작으로 2020년 16회, 2021년 115회 비행, 2023년에는 270회 비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시국 때문에 첫 시험 비행이 이제서야 이뤄진 거거든요. 근데 일정이 미뤄지고 뭐고 코시국이고 뭐고 우주 비행 체험에 대한 인기는 사그라들 기세가 없어요. 이미 600여 명이 우주 비행 예약을 완료했는데요. 특히 부자들도 많고 기업가들도 많고 셀럽도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저스틴 비버도 있고요. 라이벌 기업의 수장이지만 나일론 머스크까지 예약해둔 상태라고 하네요. 혹시 우리 부엉이들 중에서도 우주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개발한 엉이호를 단돈 1250원, 지하철 기본 요금이죠. 125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엉이호는 광속으로 날아갈 거고요. 생존에 대한 보장은 당연히 일절 없습니다. 나는 엉이호가 싫다. 그러면은 버진 갤럭틱의 우주 관광을 즐기면 되겠는데요. 버진 갤럭틱의 1인당 우주 관광 요금은 25만 달러, 하나로 대략 2억 9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보다는 훨씬 싸니까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에는 무중력 체험, 유니티 객실 유형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함께 조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만 많다면은 이 가격이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민간 우주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이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이조스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을 맞아서 7월 20일 조종사 없이 자동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자동주행 우주선을 이용해서 우주관광 비행을 할 예정이고요. 코인 때문에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분이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나사랑 손잡고 내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민간 여행객 4명을 올려보내는 인스피레이션 4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곤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공식 인정도 받았으니까 이거 갑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넣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사 외에도 나사랑 계약을 맺고 지구 400km 상공에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 여행을 준비하는 보잉, 우주 호텔 오로라 스테이션을 계획 중인 오리온 스팬 등등 정말 여러 기업들이 우주 관광 사업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엉이오도 있죠? 일론 머스크는 이날 브랜슨 회장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내심 우주관광 시대의 오픈에 선두주자 자리를 뺏기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했겠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다가 우주에 도달하는 것과 궤도까지 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뭐 일종의 경쟁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비슷하게 언급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항공기가 날 수 없는 경계 지점 카르만선 지구 상공 약 100km까지 도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야, 그러면 우주는 아니고 그냥 조금 높이 올라간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사하고 미 공군은 고도 80km를 우주의 기준으로 봐서 이 80km를 넘어간 이들에게 우주 배지를 수여합니다. 또 미 하버드 대학의 조나단 맥도웰 천체 물리학 교수는 43,000여 개의 인공위성 궤도를 통계 분석한 결과 위성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고도가 70km에서 90km쯤이기 때문에 이 카르마 라인을 고도 80km로 봐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이번 비행이 우주 여행을 한 거다, 아니다, 이거는 우주 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논란이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버진 갤럭틱이 뭔가 민간 우주 비행에 대한 꿈을 한 단계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의 이번 도전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머나먼 미래에서 일어날 것으로 여겨졌던 민간 우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버진 갤럭틱의 이번 행보로 아마존, 보잉, 스페이스X 등등의 다른 기업들도 절대 뒤처지기 싫어서 또 기술혁 신에 박차를 가겠죠. 자,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새로운 기술도 생기고 더 안전해지는, 그렇게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우주여행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에서 이벤트도 연다고 하거든요. 일반인 한 팀 2명을 추첨해서 우주관광 티켓을 무료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번 지원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버진 갤럭틱의 우주관광 산업 이야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